제인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숙자와 기찬 모두 끝장낼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떨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의 분노가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데 제인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83화에서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숙자의 악행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에 욕심이 많은 악역 정도로 생각했던 숙자가 실제로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 사기를 벌인 진짜 악마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보의 배우의 연기도 여기서 절정을 이뤘는데 시청자들은 그녀를 보면서 진짜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제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서늘한 결의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동안 따뜻하고 배려 깊었던 도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두려웠죠. 제인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변해간 건가? 한편 오성은 DH홀딩스 사무실에서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찬이 계약 파기를 선언한 후 상황이 급변했거든요. 하지만 오성의 표정에는 당황함보다는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어요. 기찬이 그런 카드를 꺼낼 줄 알았지. 오성은 혼잣말을 하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시청자들은 여기서 오성이 뭔가 준비해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그동안 선량한 피해자로만 보였던 오성에게도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암시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반전 요소들이 드라마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기찬과 숙자의 과거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오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거죠. 복수는 차갑게 계획해야 하는 법이거든. 오성의 중얼거림이 사무실에 차갑게 퍼졌어요. 그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제인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세리가 집 앞에서 울며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기찬아, 나 좀 봐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리의 절규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는데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세리의 이런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겼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악행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묘한 연민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가령 배우의 연기가 워낙 절절해서 시청자들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숙자는 혀를 찼어요. 쯧쯧, 저런 꼴을 다 보이고. 하지만 숙자의 눈에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세리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자신도 언젠가는 저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기찬은 2층 서재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세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정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차가운 기계처럼 냉정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기찬의 중얼거림은 세리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호한 결별 선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도윤이 나타났어요. 제인의 집 앞에서 세리와 마주친 거죠. 도윤은 세리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세리 씨, 이렇게 참담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시원하네요. 도윤의 말에 세리는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봤어요. 시청자들은 이 순간 도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 따뜻했던 도윤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심에 불타는 차가운 남자만 남아있었죠. 이런 캐릭터의 변화가 드라마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어요. 도윤 오빠, 나 좀 도와줘요. 기찬이가 나를 버렸어요. 세리는 울먹이며 도윤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세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죠. 도와달라고요. 제인이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세리는 도윤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절망스러워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하나씩 되돌아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인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세리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제인은 이 모든 광경을 2층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리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분명히 세리는 자신에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촌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제인의 복잡한 심리는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복수극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냉혹해지지 않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란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제인의 고모 미란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계속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세리야, 그만 일어나.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세리는 미란을 보자마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죠. 이모,
저 어떻게 해요? 다들 저를 버려요. 하지만 미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미란의 차가운 말에 세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챙겨줄 거라 생각했던 미란마저 등을 돌린 거죠. 시청자들은 여기서 미란의 진짜 속내가 궁금해졌을 거예요. 그녀가 정말로 정의로운 마음에서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어요. 한편 YL그룹 회장실에서는 긴급 임원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DH홀딩스와의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기찬은 회의실에서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 손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걸 기찬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재무 담당 이사는 기찬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기찬이 너무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캐릭터들은 나중에 큰 반전을 맞게 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기찬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DH홀딩스를 제거했으니 이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해. 기찬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기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죠. 당신의 과거가 모두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를 본 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 문자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궁금증을 안겼을 거예요. 과연 누가 기찬에게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건지, 그리고 기찬의 어떤 과거가 밝혀질 건지 궁금해졌을 거거든요. 한편 도윤은 오성과 함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이 만난 곳은 한적한 카페였는데 주변을 계속 살피며 대화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형, 기찬이 먼저 술을 쓴 이상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래,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오성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도윤에게 보여줬어요. 이걸로 기찬과 숙자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어. 서류를 본 도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안에는 기찬과 숙자의 숨겨진 거래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시청자들은 여기서 오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해온 계획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이런 반전이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형, 이 방법은 위험해요. 우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윤의 걱정에 오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윤아,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미 법의 심판도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 오성의 말에 도윤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신념과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복수심이 더 컸죠. 알겠어요, 형. 끝까지 가봅시다. 둘의 결의를 다진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치열해질 거라는 걸 예상했을 거예요. 동시에 과연 이들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파멸로 이어질지 궁금해졌을 거고요. 제이는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도윤의 변화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따뜻한 도윤이 점점 차가워져가는 게 두려웠어요. 내가 도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제인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제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복수국 속에서도 인간적인 고뇌를 잃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제인은 깜짝 놀랐죠. 승우였거든요. 제인의 이복 동생 승우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누나,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승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제이는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승우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승우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승우의 갑작스러운 연락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궁금증을 안겼어요. 그동안 비중이 크지 않았던 승우가 갑자기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제인과 승우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승우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죠. 누나, 기찬 형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누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승우의 말에 제인은 긴장했어요. 승우야, 무슨 말이야? 뭘 알고 있는 거야? 제인의 추궁에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기찬 형이 은호 사건에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 말을 들은 제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승우의 폭탄 선언은 이번 에피소드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였어요.